3-1에 등차수를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1번 등차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자, 당연히 우리의 일반항 A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조건되지 않고 A 플러스 N-1의 공차 D임을 알고 있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걸 좀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N번째고 첫 번째 항이라는 거에 우리가 관박을 갖지 말고,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장을 가냐면, 자, AN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AK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n-kt 동차에서 얘하고 얘를 빼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A1, A2 뭐 이런 게 쭉 있다고 하고, 쭉 해서 여기가 뭐 A10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3야. 근데 애써서 또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A1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A3부터 출발을 해서 얘하고 얘를 빼면 7이 되는 거잖아. 10-7. 공차 7D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한 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더 따로 할 얘기 없죠? 여기서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게 방점이고, 이걸 따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 자, 다음 이제 2번은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전개를 한번 하자고 하겠습니까? 살짝 전개를 해서 확인해 보면 AN이라는 것은 ND에다가 플러스 A-D처럼 처리가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렇고 이런 N을 하나의 변수로 본다고 하면 얘가 A, 얘가 B처럼 볼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AN이라는 것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차피 다 계산될 거니까 PN 플러스 Q처럼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가져가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 1번. 자, 식이 n에 관한 1차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모든 수열에서 n에 관한 1차 식은 유일하게 등차 수열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에 관한 1차 식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등차 수열로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차식인 경우에는 항상 등차 수열로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공식처럼 처리한다고 하면 P가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공차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그래서 P는 공차, N 앞에 계수는 공차. 그거 알아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첫째 항은 여기서 1 대입하면 되니까 첫째 항은 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P라는 사실도 꼭 알아두고, 그러니까 N의 개수가 꼭 공차라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고 첫째 항이 이거가 된다는 사실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세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는 2n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fx는 2x 플러스 1에다가 정역이 자연수라고 해서 자연수를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등차 수열은 뭘로 볼 수도 있냐라고 하면 1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1차 함수 그럼 확 안 하다니까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의미부여하면서 강조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지, 직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 P가 공차가 되는데 그럼 P가 직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공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결국 D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자 되게 중요한 거지.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기고. 자, 그래서 기울기 역할을 하면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일차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히 절대값일 때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 이렇게 되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2번 공차가 얼마냐면 음이라고 하면 반대로 감소하게 돼요. 이해가네? 여기 있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렇게 그려놓고 절대값을 풀면 다른 그래프 때는 별로 동적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 어디인지 알겠어? 오케이? 네. 그래서 공차가 곧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상황, 그 다음에 얘는 일차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일차식은 무조건 등차들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될 것 같고, 다음 등차들의 성질로 넘어가겠는데 여기 괜찮아? 여기 있어? 자, 등차들의 성질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고 얘기하면은 자, 가볍게 우리가 정리할 거는 등차 조공하기의 컨셉이야. A하고 X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지? 네. 가운데 있는 것은 양옆에 있는 두 개의 합과 같다.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이 등차 조공에서 조금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수열에는 등차들에는 대칭성이 존재하고 그 대칭성을 조금 우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 숫자를 들고 할까? 2, 3, 1, 3, 5, 7, 9, 그 다음에 10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10이 아니면 11이 되겠지. 넷, 다섯, 여섯, 개변 적이 없으니까 13까지. 뭐 살짝 지워도 될까 여기? 얘를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첫 번째가 이유도 없지만 A2, A3, A4, A5, 그 다음에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자 얘하고 A 합은 14가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네. 이것과 이거의 합도 14, 이것과 이거의 합도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놓고 항상 등차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면 대칭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실시야 우리야. 이 앞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한 거 나중에 동영상 보고 확인 좀 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정신없는 성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등차들에서 A1에다가 플러스 H7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N일 때 의미가 더 큰데 문자 넣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2에 플러스 A6의 합과 같고 A3하고 A5의 합과 같다.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두 배의 A4와 같은데 이건 선생님 있잖아. 일반화시키기 조금 애매하니까 선생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센터를 이용해서 등차들은 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야. 알겠니?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따로 추가하기는 건 안 해도 되겠지 이 부분은.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등차 수열을 어떻게 하냐면 재배열을 할 수 있는데 재배열은 이상하니까 재구성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건너뛰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일정한 간격이 곧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 일정한 간격으로 재배열하는 이 지금 간격이 곧 새로운 공차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차가 이거의 공차가 D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 2N 들어서 짝수항만 있는데 그럼 사실 건너뛰기를 하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가 A2가 첫 번째, A4가 두 번째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재배열 되면 2D야 이런 얘기하는 거. 오케이? 특별할 거 없지 여기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A의 3N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공차가 뭐가 되냐면 3D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다고 하는데 너무 예를 들지 않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괜찮다?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히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어?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공차 수열의 일반항의 실수배 그 다음에 합 또는 차의 개념.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면 수열 AN이 하나 있는데 이 수열 AN의 공차가 D1이라고 하다. 네, 수열 BN이 하나 있는데 이 수열 BN의 공차가 D2라고 하면 자, 첫 번째 1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수열에 실수를 곱했다. 그래서 새로운 수열로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때 공차로 이 C를 곱해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네, 이 정도.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수열에서 AN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 형태로 재배열하게 되는 거고. 이 공차도 D1, 이 공차도 D1이면 D1 더하기 D1이 돼서 D1 플러스 D2 이렇게 해가지고 2의 D1. 얘는 뭐가 되면 2의 D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같은 수열에서 합으로 표시되는 또 다른 수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수열을 더해주거나 빼준다라고 하면 이때 공차도 이때의 공차가 D1이고 이때의 공차가 D2로 정의했으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차야. 그러니까 이 모양과 비슷하게 가는 거야 라는 얘기 정도로 확인해 보십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너무 기니? 혹시 설명이? 괜찮아? 참여해? 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약간 기계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겠습니까?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차세열의 합 1번. 등차세열의 합공식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SN은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 다음 2번, 이때의 합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자, 이렇게 되는 두 개의 등차세열의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렇죠?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만 경험 알았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아까 등차세열의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등차세열의 대칭성이 있다 보니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첫항과 끝항을 n번째 항이라고 놓고 우리가 SN을 구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때 합은 다음과 같이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1, AN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센터에 어딘가가 있고 A2 그 다음에 AN-1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과 이것의 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것과 이것의 합과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n에 A2 플러스 AN-1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읽어버린단 말이야.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상황에 따른 대칭성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내가 임의로 첫 항과 끝 항을 서로 골라서 적절하게 문제를 합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은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에 첫 항과 끝 항을 대칭성을 유지한 채로 내가 얼마든지 끈쓰거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로 합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오케이? 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등차셀의 합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나중에 저기 앞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지금 보고 한번 써놨고. 네. 자, 등차셀의 합의 특징은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 살짝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전개를 하면 다른 거 말고 우리 n의 조목하고 n의 조목하자고 그럼 그때 개수는 d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럼 맨 앞에 있는 개수만 조금 잘라서 보면 2분의 d의 n제곱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조금 간단하게 약식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요거 맨 앞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럼 이때 이 일반항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a의 n제곱 플러스 bn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차셀의 끝항, 상수항은 존재하지가 않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요건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나중에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를 일종의 뭐로?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 오케이? 등차셀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식은 달리 얘기하면 2차 함수 컨셉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아까 일반항이 1차 함수였고 이게 2차 함수라는 컨셉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손쉽게 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뭐 알아야 되는 기본 팁이 아니라 필수 상식처럼 돼버려요. 오케이? 그럴 때 요거 n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n에 an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 값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일 수 있으니까 공차 d가 0보다 크다고 하면 항상 원점을 이랍니다. 이렇게 아래로 불러진 이런 그래프 물론 이것만 되는 건 아니야.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늘어 증가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반하기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D가 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창에서 음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상황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로서의 해석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벼운 팁으로 뭐냐면 저기서 공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A를 2로 나누는 것이 공차가 된다. 왜냐면 2분의 D가 되니까 2를 곱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뭐냐면 여기 대칭 축에 해당되는 이 값에서 최대역은 최대를 갖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있는 n 값을
마이너스 2a분의 b처럼 처리해서 오케이? 자, 이거에 가까운 뭘 생각하냐면 정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최대최소 구하는 방식 그대로 일반한 거 도움되는 거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뭐 양이야, 뭐 최대야, 최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는 어차피 함수를 조금 여러분들이 컨셉을 좀 다뤄야 되니까 이것에 가까운 뭐가 되냐면 정수에서 최대 또는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왜 가까운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가까운 정수가 아니라 가까운 자연수. 정수를 그러지 말아야죠. 네, 자연수. 자, 왜 그럼 선생님 여기에 이거를 가까운 자연수라는 표현을 써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분수로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2분의 3이다 이럴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고 이 등차수열은 항상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정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고 얘기하면 자연수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가냐 원장님?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선생님 또 그랬어. 꼭 원점을 지나다고 그랬어. 어떤 정도 원점을 지나야 돼? 오케이? 원점은 근데 항에서 빠지지. 오케이? 제로라는 건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표시할 때 항상 원점을 지나게 그려주는 거야. 이차 함수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기준이 생긴다니까. 오케이? 원점 전파. 일단 여기 설명한 것 중에서 선생님 기준을 쭉 지금 해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 더 있으면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조금 정확한 얘기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거기다 보충 설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이지? 하나만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질문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거 하십시다. 이거 지워되겠니? 오케이? 네. 자, 수열학과 일반항 사회 관계. 자, 기본적인 컨셉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얘기하면 첫 번째 1번. 자, n번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sn에서 sn-1을 뺀다. 이게 sn-1이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라고 하면 얘가 1이 들어가면 s 조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것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a1하고 s1이 똑같아요 라는 표현이 아니고 s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첫 번째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n이 1일 때의 상황은 sn에다가 첫 번째를 대입해서 a1하고 s1이 똑같아요 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첫째 항은 sn에다가 1 대입 해서 첫 번째를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괜찮죠? 여기까지? 네, 특별한 얘기 안 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SN으로 놨을 때 AN 들고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기본적으로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C가 0일 때 SN은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것이고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C가 0이 아니면 상수항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이거일 때는 두 번째,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됩니다 라는 것도 같이 여기서 확인해 놓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굳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십시다.